불변의 법칙 목원 하우절 즈음.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나요? 당신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똑똑한 예측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수백 년 전에 유의미했듯 수백 년 후에도 유미할 것들. 바로 그런 것이 현재를 위한 지혜이자 미래를 엿보는 직관이다. 이 책에 담긴 23가지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참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스니커즈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의 통찰력을 현재의 예지력으로 바꾸고 싶은 모두를 위한 필독서. 책 불변의 법칙이 어떤 책인지 잘 설명할 수 있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서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문. 인생의 작은 법칙들. 언젠가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는 남자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편의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다. 짐은 2009년 말 워런을 차에 태우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상점과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짐이 워런에게 물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런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자신의 꿈과 사명에 열정이 타오르는 분이라면 서문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도 용광로 같은 궁금증이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삶의 버전은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 중 하나인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생각거리인 동시에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그 보편적인 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불변의 법칙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말이 쉽지. 정치와 사회, 경제와 역사 등 시줄과 날줄로 연결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눈앞에 쌓여있는 금은 보아라 할지라도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독서일 것입니다. 시줄과 날줄로 연결된 지식이 필요하겠다는 걸 느끼게 해준 문장을 옮겨보겠습니다. 무엇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을까? 그 답을 알려면 먼저 모기지 시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기지 시장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이전 30년간 금리가 하락한 과정을 알아야 한다. 금리 하락을 초래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한다.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알려면 1970년대의 통화제도와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치며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에 공포심을 갖게 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운과 우연이 이토록 취약한 세상에서 모건 하우절은 두 가지를 늘 기억하려 애쓴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전체이기도 하다. 앞으로 50년 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설득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다.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후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려 애쓰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세상 모습이 어떻든 무엇이 당연해 보이든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돈과 마찬가지로 사건도 복리 효과를 낸다. 그리고 복리 효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약하게 시작된 뭔가가 나중에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를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는 세상에서 인생에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지향하는 기준선을 자꾸 바꾸지 않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세상사는 흔히 이렇게 진행된다.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족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고 의학 기술이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삶의 질의 상승폭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만큼은 기대치의 상승폭도 커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발전에서 덕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나아진 삶을 보며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이 발전해도 나의 행복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객관적 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남들은 뭘 갖고 있지? 남들은 무엇을 하지? 나도 저걸 가져야 하는데, 나도 저걸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봐도 현재가 더 나은데도 우리가 1950년대를 그리워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단서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성공과 행복의 가치가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대부분은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교양의 향수가 풍깁니다.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독서를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혹은 돈이 많다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나는 냄새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 지위도 없으면서 스스로 성장을 포기한 인간들에게서 풍기는 악취입니다. 독서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들의 핑계는 나이와 시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유 시간에 TV 보고 게임하고 마시고 먹고 놀고 잡니다. 1년 365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겁니다. 성장을 멈춘 자는 운과 우연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책 불변의 법칙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핑계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폭주 기관차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달릴 것입니다. 마치 다음 글에 나오는 3살배기 아이처럼 말입니다. 다만 자유와 순수함은 사라지고 신의 종이 되어 낙타가 되어갈 뿐입니다. 평생을 리스크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채 말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서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어린아이를 떠올려보라. 아이에게는 모든 게 만족스럽다. 아이의 세계는 바로 곁에 있는 주변 환경이 전부다. 엄마와 아빠, 장난감,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곧 아이의 세계다. 아이에게 삶은 완벽하다. 그 상태에 더 필요한 지식은 없다. 아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세상이다. 3살배기의 마음속에는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누군가에게 월급이 필요한 이유도, 직업이 무엇인지도, 암이라는 질병의 위험도 아이에게는 전혀 보이거나 상상되지 않는 무언가다.
중간중간 내용을 생략하며 전달하여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 불변의 법칙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